주말에 넷플릭스나 티빙으로 영화 한 편씩 보시죠. 특히나 넷플릭스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다큐, 예능까지 다양한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하찮은 비디오 가게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명 남짓한 직원들로 비디오를 대여해주던 넷플릭스는 좋은 직원과 나쁜 직원을 구분함으로써 지금의 구글과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는데요. 즉,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오는 안정감과 행복은 이로 말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높은 성과와 시너지까지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주변을 좋은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지 건강한 인맥을 두고두고 간직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양에 집중하지 말고 질에 집중해라. 사람들은 보통 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모임을 가지며 인맥이 넓은 걸 자랑처럼 여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SNS 팔로워 수를 빨리 늘리길 원하고 사업을 할 때 직원과 그 규모를 빨리 늘릴수록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많은 친구를 두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솝우화에도 토끼가 사냥개에게 쫓길 때 여러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토끼를 도와주지 않았죠. 즉, 친구가 많다는 건 친구가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 원리를 적용해 직원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수를 10명으로 늘리기보다 차라리 제대로 된 직원 1명을 두기로 한 것이죠. 즉, 인재 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이 1명에게 9명치에 대한 봉급을 주는 게 개인적, 회사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라는 걸 증명해냈는데요. 뛰어난 인재 1명은 다른 9명분의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10명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혼자 받게 되니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가 올라가며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까지 느끼게 되어 높은 성과는 물론이요, 창의성까지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과 회사 둘 다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심리학 관점으로도 능력이 뛰어나고 인성이 훌륭한 3명의 집단 A와 여기에 시답지 않은 1명이 끼어있는 4명의 집단 B를 다양한 측면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A 집단이 훨씬 분위기가 좋고 문제 해결력이 높게 나왔습니다. 즉, 이로탁수라고 했던가요? 이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뛰어난 다른 인재들까지 망쳐버린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요령을 피운다면 조직 내 사기가 떨어져 인재 3명 역시 이 미꾸라지처럼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꾸라지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차단이 쉬우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미꾸라지입니다. 이들은 똑똑한 왕재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조직 내 전체 분위기를 와해시키며 결국 팀 내 성과를 무너뜨리고 자신만 돋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 특히 연인 관계로도 절대 엮이면 안 됩니다. 처음엔 되게 신사적이고 똑부러지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대상, 조직 내 꼭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떨 땐 자폐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그래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비난하는 데 능하고 매사에 논쟁과 언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를 짓밟는 것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어요. 설령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가 드러나게 되면 이를 인정하기보다
사건과 관련 없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을 지적해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미안해라는 사과에 인색하고 그렇고 그때 왜 그랬어 라는 말투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과 빠른 언변을 통해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억을 조작해 상대의 말이 아무리 참이라 한들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모멸감이 들고 녹음을 해두고 싶다 또는 CCTV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은 똑똑한 인간 쓰레기일 확률이 큽니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척하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고 받고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손절이 답이란 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성과를 떨어뜨리고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최근 취업률이 줄고 이직률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문정부 때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공기업 채용 허들을 낮추고 정원을 늘렸습니다. 또한 많은 비정규직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버렸죠. 인재의 밀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일자리 수를 늘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실력과 인성이 걸러지지 않는 수많은 미꾸라지들이 유입됐고 사내 분위기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존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성과와 효율이 줄고 적자가 늘어나게 됐죠. 예를 들어 쉽게 들어와 쉬운 일만 하는 미꾸라지, 스펙은 좋지만 인성에 문제 있는 미꾸라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인격이 쓰레기여도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되니 이에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권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률과 실업률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춰 채용을 늘리기보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기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등이 줄어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적고 내수 경제를 원활히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군 간부 지원율이 급격히 줄고 전역이 늘매 따라 뛰어난 인재들이 군을 떠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를 막으려 의무 복무를 늘리거나 채용 요건을 낮춰 재임용을 하기보다 차라리 이 비용을 기존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쓰는 게 군의 인재 밀도를 높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기보다 이왕이면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집중해서 오랜 시간 만나보는 게 자아가 성숙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1년에 여러 명을 가볍게 만나기보다 한 명을 만나더라도 진득하게 교제하는 게 더 좋다는 건데요. 그래야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장단점을 깨닫고 상대방과 자신의 임계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법, 사람을 분별하는 법, 이별에 대처하는 법,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깨달아 관계가 점점 더 건강해지죠. 결국 더 좋은 인연을 만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여럿이 마냥 먹고 놀기만 하기보다 한 명이라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힘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일 파티나 결혼식 때 오는 100명의 친구보다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찾아오는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소부화처럼 친구가 많을수록 넌 친구가 많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무의식이 작용해 힘들 때 되려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시간과 돈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 투자하기보다 한 명에게 꾸준히 투자해 보세요. 그 한 명이 100명 그 이상의 기쁨과 위로를 줄 테니 말이죠. 둘째, 상대가 아닌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심리학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이 누구를 돕거나 잔소리를 하는 건
두 가지 심리가 작용해서입니다. 상대가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또는 자신의 감정을 풀거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친구나 연인 또는 동료들 간, 심지어 가족들과도 그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을 좋은 인맥으로 채우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즉, 상대와 언쟁을 벌일 때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화풀이인지, 더 나아가 상대보다 자신이 잘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인지 말이죠.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말하는 방식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만 상대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깝게 듣고 감정이 상해 너나 잘할 것이지라며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이죠. 사람의 감정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잘 되는 마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언을 했을 때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알고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수렵하게 됩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조치나 차선책을 함께 제시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기대 결과도 함께 말해주면 효과는 배가 되죠.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질문하는 식으로 스스로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가게끔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이 빠른 직장 동료에게 말 좀 천천히 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답답하네 라고 하기보다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사람이 가벼워 보여서 자네의 능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천천히 책 읽는 연습을 한다거나 말하기 교정소에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면 안정제를 먹는다든가 중간중간 심호흡을 함으로써 긴장을 덜어내면 차분하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은 인사평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라며 문제점과 해결책, 그에 따른 결과까지 명확히 짚어주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감정적인 어조로 설득을 하거나 조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연인에게 다지듯이 또 늦었네, 왜 늦었어, 다음에 또 늦기만 해봐, 이렇게 현 상황만 비판하기보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조금만 더 일찍 오면 더 오래 데이트할 수 있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도 좋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니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말해보는 거죠. 이렇게 상대에게 명령하지 말고 동의를 구하듯 예쁘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핑계를 대기보다 미안해라는 사과를 하는 동시에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조언을 받을 때입니다. 즉, 상대에 대한 피드백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의 조언이나 피드백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더 성공하는 삶으로 이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이 두 가지를 사내 문화로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서로에 대한 피드백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며 피드백을 받아들였을 때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결과, 더 큰 성과를 냈다고 직원들 모두 몸소 경험한 바 있죠. 오죽하면 넷플릭스 구내식당에서의 주된 대화 내용은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적에 늘 열려 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항상 피드백이 넘쳐나는 만큼 모든 피드백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결국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무리 좋은 피드백이라고 한들 그 동기가 진심 어린 도움이 아니고 받는 사람 역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굳이 피드백을 수용하거나 건넬 필요도 없습니다. 되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가 됐건 애인이나 직장 동료가 됐건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때 어떤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서로의 개선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연습할수록 말이 이쁘게 나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평소 쌓였던 섭섭함이나 오해가 풀리는 것은 기본이요. 다툼과 갈등도 사라져 좋은 관계가 지속될 뿐 아니라 여기서 오는 수많은 유익과 이점들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를 통해 주변을 좋은 인맥으로 채우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나를 더 이해하고 좋아해주며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레 주변엔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파리는 똥에게 나비는 꽃에 끌리기 마련이니깐요.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상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해보세요. 자신이 똥인지 꽃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인맥의 양보다 질에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진다면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며 건강한 인맥을 이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